80페이지 원자 모형과 전자 배치 보겠습니다.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좀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수소 기체를 놓고 전압을 넣어주면 이게 분광기로 봤을 때 선 스펙트럼이 나와요. 근데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러더퍼드 이야기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 이게 지구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인공위성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가 인공위성 위치 에너지가 커요? B가 커요? B가 크죠? 예, B가 아니 뭔 소리야? A가 높죠? 예, A가 큽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오게 되면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근데 B까지 올 수도 있고 C까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조금 더 센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뭐 D까지 오면 더 센 에너지가 방출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 스펙트럼이 있으면 요 파장마다 에너지가 다르거든요. 어, 그냥 외워만 두세요. 빛 알갱이 하나의 에너지는 HF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걸 옛날에 했던 거 좀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요. 놀랍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했을 텐데 한 번 더 해보죠. 파동은 흔들림이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파동은 물질이 아니에요. 맛, 색, 냄새, 질량 이런 게 없습니다. 흔들림이 전달되는 현상인데요. 이게 막 흔들다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한 번 더 흔들면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흔들림이 전달이 될 텐데요. 이게 얼마나 흔들림이 전달이 되느냐. 이게 파장도 주기도 진동수도 뭐 이게 다 다양한데 어, 모든 파동이 한 번 흔들리는 동안 한 파장을 가요. 같은 모양이 그 이루어질 때까지 같은 모양이 나올 때까지의 거리를 한 파동의 길이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진동하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총 진동한 시간을 왕복한 횟수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동수라는 게 있습니다. 1초 동안 왕복한 횟수죠. 그러니까 총 왕복한 횟수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1초 동안 왕복한 횟수가 나옵니다. 진동수의 단위 헤르츠를 쓰고요. 주기의 단위 초, 세컨더리 초를 씁니다. 귀찮으니까 주기는 타임 t, 진동수는 프리퀀시, 소문자 f로 나타내 보죠. 그러면 주기는 횟수분의 시간이고 진동수는 시간분의 횟수니까 진동수를 뒤집으면 주기가 되고요. 그리고 주기를 뒤집으면 진동수가 됩니다.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고 주기는 진동수분의 1이에요. 그럼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1 곱하기 파장이니까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귀찮으니까 파동의 속력 V는 주기분의 파장 T분의 람다 혹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F 람다로 하죠. 광속이요. 빛의 속도를 스몰 c로 나타내는데 빛도 파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3.0 곱하기 10의 80m/s로 동일합니다. 뭐 빨간 빛이 빠르고 파란 빛이 빠르고 그런 거 없어요. 엑스레이든 전파든 자외선이든 가시광선이든 빛의 속도는 다 30만 km/s로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 빛의 속력은 T분의 람다고 혹은 F 람다인데 F는 람다분의 C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요거 좀 넣어볼까요? 그러면 요 H는 플랑크 상수예요. 그냥 숫자, 숫자입니다. C도 변하지 않는 값이고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빛의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 하는데요. 요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를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이쪽이 이제 파장이 짧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네요. 그러면 F람다는 빛의 속도는 일정해야 되니까 진동수는 요즘 크고 파장이 길수록 진동수는 작아집니다. 예, 진동수하고 에너지 비례해요. 빛의 에너지 이렇죠. 그러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빛의 에너지가 크고 파장이 길수록 빛의 에너지가 작은데 이거는 요 사이 값이
없는 거예요. 410 나노미터, 434 나노미터 파장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있고 이게 없는 거죠. 왜 그러냐?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러더퍼드의 행성모형으로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설명이 안 됩니다. 에너지가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이렇게만 있대요. 불연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어가 좀 생각을 해봤죠. 이거 하려면 어 이거 하려면 궤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 양성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코리아부터 시작입니다. K전자 껍질, L전자 껍질, M전자 껍질, N전자 껍질. 코리아부터 시작해요. 우리나라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전자 껍질을 그냥 주양자수로 해서 스몰 n, 주양자수 1번, 주양자수 2번, 그냥 양자수는 넘버링 해준 거예요. 그냥 숫자를 붙여준 겁니다. K전자 껍질, L전자 껍질 하기 귀찮으니까 주양자수 1, 2, 3, 4 그냥 숫자를 붙여준 거예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계단이 있어요. 1m짜리 계단이 있습니다. 높이가 100cm, 아니, 빗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높이가요. 뭐, 99, 98, 97, 96.5, 82.7, 83.2, 뭐, 45.2 되게 다양한 높이가 연속적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전자는 이런 빗면에 있는 게 아니래요. 전자는 이렇게 1m짜리 계단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든가, 뭐, 여기 100cm, 여기 뭐 90cm, 여기 70cm 이런 식인 거죠. 100cm에 있든가 90cm에 있던가죠. 95cm 높이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스쳐 지나갈 수는 있는데 존재하는 건 100, 90, 70cm 높이에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위치 에너지 차이가 10, 30 아니면 뭐 20 아니면 70 이렇게 딱 위치 에너지 감소하는 차이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 라고 보어가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어 궤도 모형이라고 하고요. 요 마이너스는 뭐냐면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양성자 있고요. 여기 A에 있는 전자가 위치 에너지가 커요. B가 더 크고요. C가 더 클 겁니다. 만약에 이제 무한대로 멀리 있어요. 그럼 D가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크겠죠. 이 위치 에너지가 맥시멈인데 얘가 얼마냐면 이 양성자로부터 전자가 무한히 멀리 있으니까 저 양성자에 전혀 영향을 안 받거든요. 위치 에너지가 0줄이에요. 0이 제일 큰 값입니다. A, B, C는 0보다 작은 값이고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라는 건 이 전자가 그 원자핵에 잡혀 있다, 영향을 받고 있다 입니다. 이 주양자 수가 무한대로 가면 0이 되는 거예요. 제일 큰 값이. 제일 큰 값을 아무 상관없는 값이니까 0줄로 하다 보면은 위치 에너지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주양자 수로 해가지고 보어가 이렇게 좀 나타내 봤습니다. 주양자 수 1, 2, 3, 4일 때 주양자 수 1번의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1제곱분의 1312kJ/몰. 그러니까 전자 1몰당 몇 킬로줄인가. 그리고 주양자 수 2번이 마이너스 2제곱분의 1312kJ. 그리고 주양자 수 3번의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3제곱분의 1312kJ. 그 차이값만큼 배출을 하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 그리고 그 차이값만큼 에너지를 얻으면 이제 바깥쪽 전자 궤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제일 안쪽에 있을 때가 바닥 상태인데 에너지 흡수하면 들뜬 상태가 되고요. 들뜬 상태에서 좀 덜 들뜬 상태나 아니면 바닥 상태로 가게 되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럼 주양자수 1, 2, 3, 4, 5, 6 뭐 무한대까지 있네요. 그럼 이제 A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가는 거고 B, C로 갈 때는 이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것입니다. 얼만큼이냐면 그 에너지 준위 차이값만큼 방출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빛의 종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무한대에서 떨어지든 주양자수 뭐 9876543이 어디에서 떨어지더라도 주양자수 1번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빛들은 다 라이먼 계열이에요. 얘네들이 자외선 영역입니다. 뭐 센 자외선도 있고 에너지가 작은 자외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떨어지든지 간에 주양자수 2번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가시광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떨어지든 3번으로 떨어지는 건 파생계열이라 그래요. 여기는 이제 좀 센 적외선, 약한 적외선, 다양한 종류의 적외선 영역입니다. 이거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뭐 서양이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서양에 라일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라일이라는 애가 맨날 집에서 구박하고 그러니까 가출을 했어요. 가출하니까 먹을 게 없네요. 그래서 이제 버려진 식탁, 의자, 뭐 장신구 이런 걸 좀 주워다가 이렇게 닦고 못질하고 뭐 대패질하고 해갖고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노점상을 열었어요. 뭐 빵이라도 하나 사 먹어야죠. 이게 이제 어떤 애가 와가지고 라일 빨리 파삼 그랬어요. 라일 빨리 파삼 그죠? 이게 팔았죠. 이게 받았죠.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와요. 다른 친구가 와서 야 그런 쓰레기를 왜 사오려? 아 자가 적적해 보여서 자가 적적. 라일 빨리 파삼 자가 적적.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뭐 그 외에도 적외선이긴 한데 주양자수 4번으로 떨어지는 거 안 나옵니다. 라일 빨리 파삼 자가 적적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라이먼 계열이 자외선이거든요. 그럼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면 자외선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무한대에서 2번으로 떨어졌어요. 무한대에서 2번으로 얘는 한 칸 떨어졌고 얘는 뭐 한 9번에서 2번으로 7칸 떨어졌어요. 그럼 얘는 가시광선이에요. 7칸 떨어진 가시광선이 있을까요? 한 칸 떨어지면서 나온 자외선이 있을까요? 자외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물이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죠. 가시광선 중 아무리 에너지가 커봤자 자외선 중 에너지가 제일 작은 것보다는 큽니다. 예, 클래스는 영원하고요. 그리고 예, 개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입니다. 수소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불연속적인, 연속적이지 아니한 계단처럼 딱딱 높이가 정해져 있는 연속적이지 않은 선으로 나타납니다. 자, 보호의 원자 모형인데요. 전자가 원활동하는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원자에게 가까운 것부터 주양자수 1, 2, 3, 4, 뭐 아니면 K전자 껍질, L전자 껍질, M전자 껍질, N전자 껍질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각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small n, 그러니까 주양자수, 우리 양자수 이제 네 가지 배울 거예요. 주양자수, 방향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자기양자수. 뭐 그거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배우겠습니다. 일단 그 네 가지 중에 하나, 주양자수는 전자 껍질 몇 번째 전자 껍질인가를 나타냅니다. 주양자수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kJ/몰로 나타내고 있고요. 자,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안정한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 상태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한 전자 에너지가 불안정한 상태, 요거를 이제 들뜬 상태라 그래요. 라일, 빨리, 파삼, 라이먼 계열은 1번, 발모 계열은 2번, 파셴 계열은 주양자수 3번으로 전이할 때 방출이 되고요. 뭐 그런 쓰레기를 쌓으려 자가 적적해 보여서요. 자외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 적외선 영역입니다. 그리고 문제 보죠. 보호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 OX 퀴즈인데요. 원자핵 주위의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궤도를 따라 월운동을 한다. 이게 보어의 궤도 모형입니다.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커지죠. 커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제곱분의 1보다는 마이너스 2제곱분의 1이 더 커요. 0에 가까울수록 커지죠. 음수니까. 전자가 다른 전자 껍질로 전이할 때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OXO 2번입니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전자 전이 ABCDE입니다. OX 퀴즈인데요. 에너지 흡수하는 경우는 D 한 가지이죠. 아이고, 계산을 해야 되는군요. 예, D 한 가지이고요. 방출되는 빛이요, C하고 E요. 예, 확인해 보죠. 자, C의 에너지 준위하고 E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준위 보겠습니다. 에너지 준위가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12kJ. 근데 그냥 N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C는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면서 그 차이값만큼 2는 무한대에서 2번 차이값만큼 나옵니다. 얘는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마이너스 1분의 1 빼주시면 되고요. 무한대니까 0이고요. 마이너스 4분의 1 빼주시면 됩니다.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4 플러스 4분의 1 4분의 3 4분의 1 3대 1이죠. 3대 1이네요. 예, 이번에 2번은 맞고요. 자, 이번에 3번입니다. 가장 짧은 파장의 빛은요,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C는 T분의 람다 혹은 F 람다이니까 F는 람다분의 C이거든요. 요거 대입을 해주면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가장 짧은 파장은요, 가장 에너지가 큽니다. 에너지가 큰 건 일단 라이먼 계열일 거고요. 제일 많이 떨어진 거 스몰 a이죠. 55x. 이번에 x 3번입니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랑 전자 전위를 나타냈습니다. 스펙트럼 계열의 이름과 방출되는 빛이 속한 영역. 라일 빨리 파삼. 자, 1번으로 떨어지면서 방출되는 빛들을 라이먼 계열, 주양자수 2번으로 떨어지면서 방출되는 빛들을 발머 계열, 그리고 주양자수 3번으로 떨어지면서 방출되는 빛들을 파시엔 계열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쓰레기를 사고 그려. 아유, 자가 적적해 보여서. 그래서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영역이고요.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 영역이고요. 파시엔 계열은 적외선 영역입니다. 4번입니다.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 일부를 나타냈습니다. 여기 파장이 짧네요. 파장이 길군요. 그러면 곱한값이 같아야 되니까 진동수 곱하기 파장. 진동수가 이렇게 되고요. 진동 에너지도 이렇게 될 겁니다. 자, OX인데요. 주양자수 3보다 커요. 거기서 이제 2로 떨어졌죠. 뭐 3, 4, 5, 6, 7, 8, 9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발머 계열이죠. 발머 계열. 라일 빨리 파사 뭐 그런 쓰레기를 사그려. 자가 적적해 보여서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요게 스몰 a부터 스몰 b까지 뭐 보라색 파란색 녹색 이게 다 발머 계열입니다.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2번으로 발머 계열로 발머 계열이죠. 2번으로 떨어질 때 방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너지는 스몰 b가 파장이 길죠. 스몰 a 파장이 짧죠. b가 a보다 작고요. x 여기 나온 것들은 다 가시광선입니다. OXO 이고요. 그다음에 오비탈 해야 되는군요. 잠깐 쉬었다가 오비탈 해보겠습니다.